금요일장 흔들리는 코스닥에 대비해서 오늘은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자, 먼저 바이오에 무너진 코스닥. 투자 심리가 지금 많이 좀 안 좋아졌습니다. 네. 알테오젠의 키트로다 SC 패소 소식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바이오 종목들을 흔들고 있는데 이 이슈가 얼마나 더 갈 것인가가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에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시선도 여전히 좀 남아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네. 대표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게 이게 완벽한 적인 아닐 거예요. 일단 일시적으로 이제 판매 가처분 처리를 받은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내용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알테오젠은 지난번 이제 FDA 통과 이후에 상승을 하다가 어쨌든 이제 큰 유럽 시장이 엄청 큰 시장인데 아직은 이 부분이 좀 진출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좀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좀 악재로 나왔었던 거, 예를 들어서 계약 수출했는데 효능이 없어서 뭐 취소를 한다든가 혹은 임상을 실패한다든가 이런 거하고 좀 다른 부분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잘 협의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주가가 뭐 오늘로 하락이 끝났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알테오젠이 주구장창 하락을 한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또 다른 바이오주들이 같이 좀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술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노이즈가 있어서 저기가 된 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다 보니까 약간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던 느낌이 좀 있었던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약간의 차익성 매물이 나오는 것이지 그들 기업들이 동반해서 같이 급락은 아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때다 하고 조금 빠지는군요.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락이 끝난 건 아니다. 더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더 떨어지면 기회인가요? 일단은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한 40만 원, 지금 이제 46만 원 전후에서 지금 움직이고 나오고 있는데, 만약 40만 원 초반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어떤 회사의 어떤 존폐를 결정할 내용은 아니지 않을까 판단을 해서 다음 주 초에 좀 지지선을 좀 확인하면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플랫폼주들은 사실 기술적인 위협도 없고 오히려 더 이전에 대한 가능성이 큰 기업들이 많은데도 지금 네. 같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오히려 주가가 더 매력적인 구간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세요? 리가캠이나 ABL 같은 종목들이요. 사실 리가캠 ABL 사고 싶었는데 조정이 안 나오니까 맞아요. 언제 조정 나오지 하면서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이라면 또 지금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또 이제 조정 기다렸는데 막상 또 조정 나오면 또 매수 못 하시는 분들 계신데, 다음 주 초 흐름을 좀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고, 이게 왜 그러냐면 물론 이제 다른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저께 상장한 에임드 바이오는 네. 지금 상한가예요. 아침에 시초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나서 약간 상한가가 풀렸다가 다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물론 이제 이 회사는 신규 상장주인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게 기술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어떤 신뢰가 무너지는 내용이라 그러면은 이 회사가 오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가캠, ABL 바이오 등 관련돼서 조금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가캠과 ABL 바이오 관심 있게 봐도 괜찮다. 지금 플랫폼주가 상당히 많거든요. 알테오젠, 리가캠, ABL뿐만이 아니라 한올 바이오파마라든지 보로노이 같은 종목들도 오늘 같이 다 떨어지고 네. 있고, 또 비만 치료제 쪽도 오늘 같이 떨어지고, 그냥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다 같이 동반 급락이잖아요. 가장 매력적인 종목은 이거다라는 종목이 있을까요? 저는 만약에 이제 플랫폼이라든지 신약 쪽을 본다라면 그래도 한올 바이오파마 오늘 한 6, 7% 지금 조정이 나온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어저께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 큰 양봉이 나왔다가 맞아요. 오늘 조금 이제 알테오젠의 영향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왔다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약간 이제 좀 다른 기업이긴 하지만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바이오 쪽보다는 이제 신약 바이오보다는 이제 제품 판매 쪽인데,
HK 이노젠 같은 경우도 지금 위치가 나쁘진 않다. 그래서 바이오만 한정 지을 게 아니라 제약까지 조금 확대를 한다라면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기업들은 많이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제약까지 확장을 한다면 또 어느 쪽을 봐야 되는 걸까요? 제가 HKH 이노젠도 지금 말씀드렸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코스닥이 많이 떨어지기는 해도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종목들이 꽤 많아 보입니다. 비만 치료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 비만 치료제는 딱히 악재는 없는데 지금 같이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비만 치료제가 악재가 한번 나왔었던 게 팩트론 맞아요. 관련돼서 이제 흔들림이 나왔었고, 그나마 이제 인벤티지 랩이 좀 버텨주는 치고 인벤티지 랩하고 몇몇 기업이 움직였는데, 저는 이제 조금 지금은 비만 치료제가 좀 비싸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비만 치료제도 약간 플랫폼 아니겠습니까? GLP라는 이슈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알테오젠 때문에 같이 흔들림이 나오는 것이다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마무리가 된다라면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그전에는 좀 비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조정이 나온다. 그럼 충분히 또 접근해 볼 수 있는 섹터가 또 비만 치료제다. 다만 지금이 딱 저점이다 말하기에는 좀 흐름을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비만 치료제는 지금 사실 가격대가 조금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조금 바닥을 다진다면 그때는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방안을 말씀 주셨고요. 어쨌든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한올바이오파마 그리고 신약 개발에서는 HK 이노엔 쪽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봤습니다. 다음 섹터 넘어가 볼게요. 자, 치고 올라가는 2차 전지라고 저희가 제목을 달아봤는데 이게 수급이 좀 갈 데가 없으니까 2차 전지 쪽이 확실히 또 수급을 가져가네요. 어떤 이유일까요? 일단은 2차 전지도 이제 셀 3사 쪽이 강한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가 좀 강한 편입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아주 강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구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일단은 현대차 그룹이 좀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고, 또 다음 주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성장주들이 2차 전지가 충분히 조정을 좀 받을 만큼 받았다라는 인식이 좀 있는 상황에서 조금 그동안 못 움직였었던 부분들에 대한 어떤 소외주로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추세적인 움직임이 나온다고 했을 때 로봇하고 바이오만큼 2차 전지가 움직여줄 가능성도 있어요? 충분히 불가능한 건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로봇이 먼저 조정이 나왔잖아요. 네. 로봇이 먼저 조정이 나오면서 그 로봇의 상승 바톤을 바이오가 가져가면서 어떻게 보면 11월 한 달 상당히 좋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2차 전지도 어느 쪽에서 이제 수급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바이오가 이제 오늘 알테오젠 이슈로 인해서 조금 이제 한 2, 3주 정도 좀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아니라 기간 조정을 좀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충분히 2차 전지도 지난번 10월 고점 언저리까지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단순하게 반등이라고 저희 표현을 했지만 그 상승이 엄청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가격 고점 대비해서 많은 기업들이 20, 30% 정도 조정이 네. 나왔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성공을 한다 그러면 또 지금 가격 대비해서 또 20, 30% 오를 수 있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충분히 어떤 랠리 나올 수 그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셨고 또 단어 표현을 엄청날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가장 좀 기대 수익이 높을 수 있는 섹터군은 에코프로 그룹주일까요? 셀 3사일까요? 일단은 지금 대장은 에코프로인 것 같아요. 에코프로가 오늘도 지금 한 5, 6% 상승을 하면서 조금 더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이제 못 가고 있는 게 이제 LNF라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인데, 저는 이들 기업들도 충분히 어느 정도 에너지 수렴은 되고 있는 곳이 아닌가. 그래서 좀 변곡의 저점에서 어떤 변곡의 위치에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안에서는 오늘 가장 시세가 강한 종목이 에코프로인데 이 종목만 보는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그룹주 전체적인 대응이 가능한 건지 궁금해요. 저는 일단 에코프로 하나만 좀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재단에서 에코프로 하나만 보자. 셀 3사에 대한 분위기도 사실은 괜찮은데 삼성, SDI, LG엔솔 전부 다 고점 대비 한 20% 이상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금 매력적인 셀사가 있다면 어떤 쪽일까요? 일단은 저는
이제 LG 엔솔 같은 경우는 아직은 조금 흐름이 좀 반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좀 버텨주고 있는 게 삼성 SDI가 아닌가. 그러니까 지난번에 삼성 SDI가 ESS 시장에 우리가 이제 좀 그동안 소홀했었던 걸 인정한다고 그러면서 좀 이쪽에 대해서 좀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더 매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셀 3사 중에서 본다라면 추세적으로 본다라면 그나마 좋은 거는 삼성 SDI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가장 매력적이다라는 답변 들었고요. 전고체 라인이 사실은 2차 전지 섹터에 수급이 오면 가장 잘 튀는 테마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들 종목군의 가능성은 있습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전고체가 뚜렷한 모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2차 전지가 먼저 크게 움직여주고 전고체가 좀 뒤따라오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또 이제 도요타가 2027년인가요? 8년부터 전기차 전고체 관련해서 양산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있으면서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아직은 뭐 그런 모멘텀은 아직은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전고체는 좀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한 템포 좀 뒤에서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고체는 뭐 올라갈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조금 따라가기는 이르다. 2차 전지 움직이는 거 확인하고 따라가도 늦지 않다라는 표현을 해주셨고요. 다음 섹터는 자동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HL 만도가 없네요. 기관도 지금 HL 만도 담고 있진 않은데 사실 가장 부품주 안에서 지금 시세가 제일 세잖아요. 네. HL 만도는 지금 정말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이슈도 붙은 데다가 실적도 좋은 데다가 로봇이라는 그 산업 성장성만 봤을 때도 HL 만도는 충분히 투자하기 매력적이다라는 내용의 분석이 많은데 이 종목은 조금 더 신고가 구간 따라 들어가도 괜찮지 않나요? 전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HL 만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일단은 지금 현대기아가 물론 오늘은 현대기긴 합니다만은 엄청난 상승을 지금 연달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급이 계속해서 돌고 도는데 어디가 덜 올랐는가? 실적 대비 또 내년에 실적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있는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수급은 들어오고 있다. 그게 자동차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고 HL 만드는 지금 현대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산업, 미래 성장 먹거리로 밀고 있는 산업에 다 중첩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로봇이죠. 로봇 관련돼서 이제 HL 만도가 최근에 휴머노이드 관련돼서 액추에이터 관련돼서 좀 수주를 좀 했고 양산에 들어간다는 얘기도 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전 현대와 연관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대하고 HL 그 만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니까요.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사실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한 7, 8년 정도 보면 에이다스라고 하죠. 네. 에이다스 하면 또 만도, HL 만도였거든요. 근데 자율주행 관련돼서 계속해서 좀 기술 개발을 좀 해왔었던 부분들이 어쨌든 현대차가 계속 이쪽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또 HL 만도가 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자동차 부품 이쪽으로 해가지고는 계속해서 좋은 매출을 보여줬는데 그동안 이제 중국 매출 비중이 많았었던 부분들이 이제는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서 좀 많이 좀 변화를 꽤 했습니다. 그게 이제 내년부터 어떤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35,000원 하던 주가가 지금 6만 원대까지 거의 100% 가까운 상승을 한 2주 만에 좀 보여줬어요. 그러면 약간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쉽게 꺾이진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좀 분할 매수 관점을 접근해 볼 수 있는 부품사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가 가능한 부품사다. HL 만도 답변 주셨고요. 지금 HL 만도 이외에도 지금 현대차 밸류체인 쪽으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대 오토에버, 그 다음은 HL 만도, 다음은 누가 될 것인가. 뭐 SL이나 현대 위아 같은 부품사들 있잖아요. 지금 방금 말씀 주신 HL 만도 대비해서 굉장히 가격대가 많이 안 올라 있거든요. 이들이 올라갈 가능성이나 올라갈 만한 모멘텀을 좀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현대 기아가 무너지지 않으면 당연히 SL도 오늘 좀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SL도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SL은 현대 기아가 해외 공장을 지을 때 거기에 같이 다 따라가는 기업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주목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코리아 FT예요. 전 코리아 FT가 물론 최근에 엄청 올랐습니다. 엄청 올랐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어떤 성장세는 고성장세는 계속 이어진다라면 코리아 FT도 저는 주가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리아 FT도 계속해서 꾸준히 좀 지켜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SL 현대위야 당연히 현대차가 버텨준다면 상승할 수밖에 없겠고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종목이 코리아 FT다라는 조언까지 지금 자동차 부품주 전반적으로 다 좋은 시선을 갖고 계시네요. 그러면 현대차 자체, 이 완성차 자체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뭐 현대차도 당연히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말도 안 되는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을 찾아보라고 하면 현대차죠. 네, 왜냐하면 뭐 PER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3배, 4배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전 세계 저는 뭐 이제 물론 이제 전 세계 이제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의 평균 PER이 한 4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다 보니까 현대기아가 그 정도 수준을 받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토요타는 한 10배 정도 받습니다. 테슬라는 뭐 그 이상의 값어치를 받고 있죠. 현대기아도 저는 다른 완성 업체들은 적자가 나기도 하고 이익률이 상당히 낮아요. 근데 거의 토요타의 버금가는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건 현대기아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내년에 관세 협상으로 인해서 내년에 이제 추가로 이제 올해보다 개선되는 영업이익만 하더라도 두 개 합쳐가지고 한 4조 원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주가도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비싸진 않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러면 혹시 상단은 어디까지 보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 지금 이제 시작 가격 자체가 22만 원, 뭐 25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관세 협상 전으로 기준을 잡는다 그러면 그 정도 가격에서 올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 45만 원, 50만 원까지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 왜냐면 이 큰 기업이 100%를 어떻게 올라가냐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이닉스가 불과 한 달 만에 25만 원 하던 주가가 65만 원대까지 올라갔었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앞으로의 모멘텀이 좋아진다는 게 확인이 되면은 주가는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로 활약을 해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어저께 현대오토에버가 사실은 그 정도까지 갈 정도가 생각하고 있지만 상한가를 갔었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현대오토에버가 저점 대비 올라온 걸 감안하면 현대기아가 내일 당장 간다는 뜻은 아니지만 전 충분히 내년 상반기까지 해가지고 뭐 4, 5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목표가를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코스피가 다시 5,000P를 도전한다면 새롭게 떠오를 수 있는 주도 종목이 현대차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뭐 충분히 자동차 갈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어쨌든 시가총액이 커진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증시가 오른다는 얘기는 그 시가총액이 커진다는 네.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현대기아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배당 매력도도 있습니까? 배당 매력도 높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관세 때문에 사실은 가격 인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배당을 조금 애매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확실히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좀 지연됐던 배당 주조 환원율을 내년에 정상적으로 지급한다라면 충분히 배당적인 매력도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말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고 말도 안 되는 저평가 기업이다라고 현대차에 대한 코멘트를 좀 달아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투자하실 때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로봇주가 조정을 받는 줄 알았는데 지금 정말 강합니다. 로보티즈뿐만이 아니라 SPG, 뭐 삼현 지금 다시 다 시초 대비 치고 올라오거든요. 이들 종목 현대차랑 좀 같이 올라갈 수 있다라면 어떻게 할까요? 따라잡는 것도 가능할까요? 일단은 강한 쪽에 따라잡아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계속 좀 웬만하면 좋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전히 저는 시장은 더 간다. 내년에도 뭐 내년 하반기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만 본다. 혹은 최소한 1분기까지, 그러니까 3월 말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증시는 더 간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강하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 약간 성장주, 거기다가 이제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잖아요. 저는 이것이 로봇주들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지난주에 완전히 돌려놨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돌려놓은 게 단발성이 아니라는 게 이번 주에 확인됐다는 얘기는 앞으로 12월 랠리는, 그러니까 그 연말 랠리가 나온다? 혹은 12월 달 장세는 로봇주들이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 한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뭐 일단은 저는 뭐 레모 로보틱스도 지금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하이젠 RNM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유로 메카 같은 기업들도 좋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이제 모터라든지 기어, 감속기죠. 쉽게 말해서 감속기 관련된 기업이 먼저 움직이 나왔는데 이들 기업들의 좀 조정 강도를 좀 확인하고도 접근해봐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로봇주들이 지금 다 좋아요. 뭐 헬스케어, 의료 헬스케어 관련된 로봇들도 좋은 모습이죠. 그래서 딱히 어디가 좋다 안 좋다라고 정하기보다는 확실하게 좀 힘이 있는 쪽으로 해서 조금 네.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힘이 좋은 종목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로봇 섹터 안에서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합니다. 조금 더 버텨주는 줄 알았는데 오늘 차트를 보니까 사실은 살짝 아래쪽으로 다시 들어가고 있거든요. 회복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오히려 매수 기회인 건지 하이닉스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만약에 지금 주식이 없다.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반도체 관련된 주식이 없다 그러면 저는 삼성전자를 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오히려 이제는 앞으로 내년에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더 힘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하이닉스를 갖고 계신 분은 어떡하냐? 전 기다리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 한 1, 2년 전처럼 삼성전자는 오르는데 하이닉스는 주구장창 빠지는 이런 모습은 아니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이닉스는 기간 조정 그러면서 약간 뭐 고점을 좀 높여가는 패턴이라면 삼성전자는 약간 조정 없이 계속해서 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이 선택한다면 삼성전자를 말씀드린 거고 있으신 하이닉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 그러면 지금은 기다리는 게 맞다. 물론 종목 교체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어쨌든 하이닉스가 지금 못 가는 거는 엔비디아 때문이거든요. 네. 엔비디아도 최근 주가가 모든 움직임이 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엔비디아가 무너진다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하이닉스도 세울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뭐 40만 원 뭐 후반이겠죠? 갑자기 40만 원 초반은 아니겠죠? 자막이 되게 좀 무섭게 나오긴 합니다만은 뭐 50만 원 깰지 안 깰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장이 큰 충격이 없다라면 50만 원 깰까요? 옆으로 이제 좀 재미없는 약간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라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느낌?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난 어떻게 보면 늦봄부터 초여름까지 진짜 작은 박스권 일자 같은 행보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나올 가능성을 대비하는 게 저는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지만 또 너무 그렇다고 해서 긍정적으로도 볼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뷰가 그래도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셨네요. 하이닉스 그때 말씀 주신 게 61선까지도 열어둬야 된다 근데 하셨는데 얼추 이제 물론 거기까지 그러니까 안 나와서 다행인 건데 최악의 상황은 지금 이제 지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좀 횡보세는 겪을 테지만 갖고 계신 분들은 보유하셔도 괜찮다. 다만 없으신 분들은 삼성전자가 좀 더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이수페타시스 좀 추가적으로 보자면 아니 그렇게 MLB 뭐 수요가 폭발적이고 내년에 AI 그 산업 성장하면서 이수페타시스가 엄청난 수혜를 볼 거다라고 이야기가 된 지가 엊그제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요즘은 조용한가요? 수급 때문인가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한 고점에서 한 10% 오늘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10% 정도밖에 안 나온 것이지 뭐 큰 조정은 전 아니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스페타시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제 저는 오히려 이제 기판주들을 좀 보신다 그러면 삼성전기를 조금 더 주목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몇 번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어쨌든 좀 버티고 있는 쪽이 삼성전기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페타시스는 이런저런 이제 논리가 붙어서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약간의 기간 조정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결국엔 네. 이스페타시스도 엔비디아 쪽이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치고 나가기에는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간 조정이 조금 더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반도체 소보장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보시는 쪽이 삼성전기예요? 여러 기업이 있어요. 일단은 뭐 기판 쪽으로 본다라면 전 여전히 삼성전기를 계속해서 좀 좋게 좀 보고 있고 뭐 소재단을 좀 본다라면 물론 이제 이게 다 뭐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 STI라든지 뭐 리노공업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도 주가 자체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어요. 또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은 좀 조정이 나왔다가 지난 그 9월, 10월달 고점까지 빠르게 좀 회복을 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좀 선택을 해서 좀 압축해서 전략을 잡는다라면 충분히 좋은 기회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와 리노공업, 솔브레인 같은 반도체 소보장에도 충분히 기회가 있다라고 판단해 주셨습니다. 뉴스탁 유창희 대표와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고요. 투자에 많은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